안녕하세요. 도순쌤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석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가요였고요. 여음이 있었죠?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고 있지만 태평성대나 그런 단어들을 쓰는 걸로 봐서는 임금 앞에서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임은 임금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역설적인 표현이 계속 4번 정도 있었어요. 바삭바삭한 고운 모래에 구운 밤을 심고 그 밤이 우미도다 싹 나는 걸 기다린다든지, 그쵸? 옥으로 연꽃을 만들고 연꽃을 바위에 접붙였을 때 그 꽃이 핀다든지,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감정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서경별곡과 완전히 동일한 연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고려가요가 구정가요를 모아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배울 시간은요, 고려가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청산별곡을 배우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청산별곡은요, 공부할 내용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자주 나오는 편인 그런 노래거든요. 자, 청산이 주제입니다. 우리 별곡이라는 건 노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청산을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노래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자, 여기서 살얼이랐다는 살겠노라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살겠노라, 살겠노라. 어디에? 청산에 살겠노라. 제목이 청산별곡이니까 이 청산이 정말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그쵸? 계속 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요. 청산에 살겠노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청산에 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청산을 조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청산에 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청산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청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청산을요, 이상향이라고 보는, 가고 싶은 곳이죠. 이상향이라는 말의 뜻은 이상향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다른 공간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 자, 이 말은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은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조금 힘들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 보면요. 얄리얄리 얄랴셩 얄라리 얄라.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거 뭘까요? 맞아요. 그냥 의미 없는 후렴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의미 없는 후렴구인데요. 조금 기존에 보던 후렴구보다 조금 더 신난 느낌이 조금 들죠?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요. 리을과 이응을 자주 썼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전에 선생님 어릴 때 동요에 다 이응 붙여서 부르기 이런 거 했었거든요. 퐁당퐁당 동능 똥징장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리을이나 이응이 들어가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리을과 이응을 사용해서 약간 경쾌한 느낌을 주는 그런 후렴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자가 어디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청산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음 보겠습니다.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 울어라세요. 여기서 울어라는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냥 울어라 라는 명령으로 보기도 하고요. 우는구나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나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나 울어라세요. 이렇게 보는데요. 널라와 씨름한 나도 자고 일어 우니노라. 여기가 이제 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너보다, 여기서 널라와는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그래서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고 있거든요. 우는 화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새는 원래는 아무 감정이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새한테 자꾸 울어라 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요. 이 새가 바로 감정이입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울고 싶은 마음을 객관적 상관물에 넣는 거죠. 얘도 울고 자기도 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동병상련이라 그러죠. 내 마음과 같이 가는 그런 새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요. 화자가 지금 몹시 힘들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화자의 삶이 지금 몹시 고달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가던 새 본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자, 여기서 새는요, 정말 새, 버드일 수도 있고요. 밭고랑을 새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밭을 본다고 하거나 새를 본다고 하거나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던 새, 그냥 가던 새 이거나 두 번째는 갈던 밭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즉 본다, 물 아래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 아래에요. 내가 갈던 밭이 있거나 혹은 새가 있는 거잖아요. 얘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여기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요. 내가 예전에 있었던 곳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전에 있던 곳, 그곳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익 묻은 장글랑 가지고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익기 묻은 쟁기, 농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익기 묻은 여성의 칼, 은장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몸을 지키는 칼이거든요. 네. 그 칼을 쓸 일이 없다는 거는 남자가 다가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화자를 두 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갈던 밭을 슬프게 바라보는 거예요. 농기구를 들고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예전에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없어진 유랑민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은장도라고 해석을 한다면 사랑하는 이미 떠나버린 이별을 겪은 여성이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건데 이 연을 통해서 우리가 화자를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익기 묻은 쟁기다 라고 해석을 할 때는 화자가 우리 땅을 잃은 사람을 유랑민이라고 하거든요. 유랑민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은장도다 라고 하면 이별을 겪은 여성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역시 알리알리 알라형 알랄리 알라 해석하지 않고요. 다음 년 볼게요. 이런공 결혼공 하야 나즈란 디네와 슌려. 자, 이렇게 저렇게 하여 낮은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여 낮은 지내왔지만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뜻입니다. 올 이도, 올 사람도 갈 이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할 것인가. 여기서 낮도 보내고 밤도 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억지로 이겨내고 또 밤은 심지어 올 사람도 없고 갈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밤과 낮은요, 괴로움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독과 절망의 시간을 걱정하고 있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어디다 더디던 돌고 누리라 마치던 돌고. 어디다
던지던 돌인고. 돌인가 누구를 마치려던 돌인가. 갑자기 돌이 있네요.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노라. 미리도는요,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 맞아서 울고 있노라. 자, 여러분 너무 짠내나죠? 뭐냐면 돌이 있는데요. 이 돌이요. 누가 던졌는지도 모르고 어디에다 던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돌을요. 심지어 미워할 사람도 없는 극도의 고독함을 느끼고 있는 화자가요. 맞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뭘까요? 화자를 괴롭게 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괴롭게 하는 원인을 맞아서요. 아무도 없이 혼자 고독을 느끼면서 울고만 있습니다. 여기서 울고 있다고 어떤 체념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돌에 맞아 울고 있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살얼이 살얼이랐다. 바다에 살얼이랐다. 여기서는 바다입니다. 아까는 뭐였죠? 청산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바다예요. 뭔가 2절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크게 1, 2, 3, 4, 5연과 6, 7, 8연을 나누기도 하는데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는 사실 않습니다.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다를 살얼이랐다. 나마자기 구조개가 뭐하고 대칭될까요? 맞아요. 머루랑 다래랑 바다든 청산이든 이상향으로 가서 먹을 것들이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도 이상향이면서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이죠. 여기는 어디에 가고 싶다고 쓰면 될까요? 바다에 가고 싶은 화자, 가고 싶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자, 가다가 듣는 겁니다. 어디를 가냐면요. 부엌을 가다가 듣는 거예요. 일단 쓸게요. 이것 때문에 여성 화자가 아닐까 이제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요, 부엌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깥에 나가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공간이고요. 거기 가다가 무엇을 듣는지 볼게요. 사슴이 질대에 올라서 해금을 혀거를 들어라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슴이요. 여러분 아시는 그 사슴이요. 루돌프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요. 올라서 해금, 악기거든요. 악기를 켜는 것을 듣노라 이렇게 보는데요. 요거는요. 두 가지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슴을요. 그냥 동물, 사슴일 경우에는 약간 기적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기적을 바라는구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거를 광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슴 탈을 쓴 광대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이 힘든 것을 잊어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락으로 잊어보려는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화자가 몹시 힘든 상태고요. 그리고 부엌에 가다가 그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현실에서 기적을 바라거나 도피하고자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비조라. 가다가 배부른 장독 같은 그 독을 말해요. 옹기 같은 거예요. 배부른 독에 독한 술을 빚는구나. 가다가요, 독한 술을 빚는 걸 봅니다. 그랬더니 술이 어떻게 하냐면 조롱꽃 같은 누룩이 여러분 누룩 아세요? 그 술 빚는 곰팡이에요. 그러니까 효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빚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누룩이요. 어떻게 하냐면 매워서요. 나를 잡아요. 내가 어찌 하겠는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술을 먹고 싶은 거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술을 먹고 싶은데 어머 누룩이 나를 잡네.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이불 밖은 위험해 그랬을 때 이불이 나를 잡네. 뭐 이런 것처럼 의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요. 의인화하고 있고요. 술로 고통을 잊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청산벽을 보니까요. 우리 화자가 몹시 힘들다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고전시를 해석하든 현대시를 해석하든지 간에 선생님 그랬죠? 화자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화자는요. 어떤 상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몹시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겨내보려고 하고 저렇게도 이겨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술로써 조금이나마 잊어보자라고 하는 걸 보니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까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청산별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별곡 정리하겠습니다. 분연체고요. 후렴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본문에서 하지는 않았지만요. 자, 살얼이 났다. 이렇게 해서 3-3-2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3-3-2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끊어 읽으니까 3음보였었고요. 살얼이 났다. 청산의 살얼이 났다.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A, B, A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 특징이 있었고요. 이상향이거나 혹은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인 청산과 바다가 나왔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자연물의 감정이입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새여, 그리고 누룩이 나를 잡는다. 의인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삶의 고달픔이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런데 해석에 따라서 화자가 다양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땅을 잃은 유랑민의 슬픔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은장도를 가지고 지나간 곳을 본다 이렇게 보면은 사랑하는 이미 떠나가 버린 그런 여성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로 고려가요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경기체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